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벌여졌던 각종 불법 행위 관련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적폐청산 시도는 퇴행적이며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안보가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이 현충일에 출입 자격도 없는 군사보안시설인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치셨나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발생한 다음 날도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치셨죠.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치면 국가 안보가 막 튼튼해집니까? 민생 경제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작년 아부다비에서 F1 그랑프리 경기 관람할 때 여행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 받으셨더군요. 자동차 경주가 공적 업무인가요? 퇴임 후 2년간만 따져도 경호 지원 받은 횟수가 2,255차례던데 2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번씩 경호를 받은 셈인데 그거 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국고 쓰면서 국가 민생에 도움되는 일을 뭐 하나라도 하셨습니까? 안보와 민생은 현직 공무원들이 잘 챙길 테니까 아주 간단한 제 질문부터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민생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네, 직접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습니다. 예, 안보도 걱정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국익을 해친다고, 예. 적폐청산이 국익을 해친다는 논리는, 요즘 표현으로 아주 신박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겠죠? 예. 국익 얘기하니까, 국익은 본인이 아주 글로벌한 규모로, 예.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해치셨어요. 자원 얘기 하나만 얘기해도,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하죠. 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예. 이 세 개 공기업만 기준으로 해도 2년 전에 사업이 69개였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중에 대략 28조 원 투입했는데 이 중에 60개 사업은 해수한 게 없습니다. 네, 어제 크루드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었죠. 다 망했어요. 나머지 사업도 해수율이 10%대고요. 예.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어제 얘기한 대로 1호 8천억대 투자했는데 아직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예. 전체 규모 천문학적인 수출이 20조 막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워낙 조나디로 나오니까. 자기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20조가 얼마나 크냐. 예수탄생부터 따져가지고. 서기로 해서 2017년 지난 거 아닙니까? 2017년까지 예수탄생부터 매일 2,700만 원씩 써야지 20조가 됩니다. 예.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계산해 보십시오. 매일 2,700만 원씩 써야 오늘날 20조가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아니고 매일 2,700만 매일이요, 매일. 예. 얼마나 큰 돈인지 좀 실감이 날 텐데 그거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단순한 투자 실패냐. 예. 민생은 이야기할 자기 자체가 없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인터뷰 취재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예. 인터뷰 취재해 봐야 되겠는데, 인터뷰 얘기하니까 어제, JTBC 뉴스룸에서 강경화 장관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희 뉴스공장 인터뷰 진짜 오랫동안 요청했거든요. 예. 안 받아주시고, 아무리 손석희 사장이 언론인이 일이라지만, 13년째 일이에요. 예. 욕심쟁이. 네, 시사인 보도도 이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1위도 아니고 점점 더 올라가요. 예. 80 몇 %인가. 예. 혼자 다 해먹어요 아주. 예,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저희 보도에서. 네, 물론 1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사전에서는 제가 2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의미가 없어요. 85%를 혼자 다 했는데. 손석희 사장님 욕심쟁이. 아무리 1위가 거기라고 해도 그렇지 2위는 저기 때문에 뉴스공장에 꼭 나와주시고 안 그러면 매일 비난을 일삼을 수 있다 저희가.
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 외교부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건의해 주시고. 왜냐면 저희가 몇 달 됐거든요. 인터뷰 요청한 지. 네. 2위예요, 제가. 네, 시사인에서는 4위이셨습니다. 시사인 4위밖에 안 돼요? 잘못했어요, 그거 그러면. 시사저널은 2위고 시사저널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시사인을 읽으십시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 등인데요. 네. VIP에게 좌파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고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홍보수석실에서 작성된 걸로 추정됩니다. KBS가 반정부 보도하고 있다면서 핵심 간부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하고 사장 교체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야권 지자체 단체 등을 압박하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BIP에게 보고했다는 기록물이 나왔다는 거죠. 핵심은.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시킨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엄청난 의혹들이 아니고 블랙리스트였어요. 예. 알카포네를 구속시킨 것도 엄청난 그 조폭 활동이 아니라 세금 문제였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두고요.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나온 거죠? 예. 네, 페이스북에서요. 대국민 추석 인사 형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핵심 메시지는 말씀처럼 이번 정권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것이 퇴행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 정부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4년밖에 안 됐어요. 네. 가깝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져가지고 불과 4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전에.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입장 밝히기 전에 대책회의 주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인사가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격앙됐고 오히려 주변에서 좀 말리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쓴 글은 자신이 직접 고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격앙되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억울하실 때는 뉴스공장을 찾아주십시오. 억울하실 때는 뉴스공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스 관련해서도 변호인들이 이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최근에 회의도 많이 하시고 격앙도 되시고 입장도 발표하시고 이럴 때는 뉴스공장 인터뷰로 다시 한번 광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 해 2008년에 댓글 작업을 기무사를 동원했다라는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인데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고위 간부의 증언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핵심은 기무사 여러 번 등장했는데 2008년 취임 첫 해부터 했다는 거죠. 댓글 작업을. 예. 국정원이 아니라 기무사도 했다. 예. 군의 첩보기관에서도 했다는 거고 2008년이 첫 해니까 첫 해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댓글 공작은. 그것도 군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게 2012년 대선 직전까지만 운영됐다는 현재까지의 진술이에요. 고위간부의. 네, 고위간부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2012년 대선에서 뭐 했냐? 왜 안 했냐? 정작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보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네, SBS에서 관련된 또 보도들이 있는데요. 550단, 그러니까 550단에서 해킹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댓글 부대뿐만이 아니라 해킹하는 부대까지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지난 2012년 대선에 동원됐다라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2년 11월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국방장관의 정책기획관, 국방장관 정책기획관은 핵심 오른팔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550단은 해킹 부대예요. 사이버. 예. 그러니까 댓글 작업을 하다가 기무사가 댓글 작업은 대선 직전까지만 운영됐고 대선 직전에는 505단이 갑자기 지체계를 바꿔서 바뀌었다는 거죠. 지체계를 바뀌어서 국방장관의 오른팔이 직접 통제를 대선 직전에 했고
5호공단이 하는 일은 해킹이라는 겁니다. 예, 5호공단은 그런데 사이버 사령부 산하 부대입니다. 자, 시사 저널이 선관위 디도스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후로 참 올해죠.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관위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 벌어졌던 선관위 디도스는 연습이었고 목표는 2010년 대선이었다는 얘기를 인터뷰 익명의 해커로부터 인터뷰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거에 해킹팀이 운영이 된다고. 예, 선거에 왜 해킹팀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선거에 해킹팀이 운영되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 아니겠냐. 그거밖에 뭐 있냐. 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와간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왔다고 봅니다. 2012년 대선 직전에는 댓글이 아니라 이 부대, 해킹 부대가 동원됐다. 뭐 했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대목. 이게 이제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킹 부대가 대선 직전에 운영됐다. 기무사. 그러니까 국방부 산하 사이버 사령부에서. 주목하는 뉴스입니다. 제가 주시하다 앞으로 후속 보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해킹 부대가 운영됐냐 선거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다음은요. 네, 어제 법정에서 기치료가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꼭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공작이죠. 공작. 해킹요? 해킹도 해킹 그 자체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긍정적인 작전이라고 불러 마땅한 것이고 이런 거 공작인데 이 공작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보통은 다들. 그런데 설마를 벌여야 이 공작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SBS 보도를 보면요. 사이버 사령부 내부 문건에 전 사령관 연재욱이 5호공단을 대선에 활용했을 거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합리성을 벗어나는 추론 이런 데 대해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속고 살 리가 없다. 자신의 이성, 합리성, 지적 능력을 믿는 거죠. 근데 공작은 바로 그 점을 먹이로 삼는 거예요. 그 점을. 설마. 공작은 설마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 문성근, 김혜진 씨 합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의 그 합성의 조악함을 보고 이게 무슨 국정원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심리학자의 조언을 받아서 일부러 조악하게 만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 조언을 받아서. 또는 논두렁식에도 심리학자가 조언을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코알라 합성해서 한참 돌아다닌 거 있어요. 그것도 심리학자 전문가들이 네.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거 상상할 수 없는 선류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2009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4대 보험 받는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 라고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접니다. 네. 여기에 앉아있는. 그 작업 시간, 집중도, 타겟, 패턴 이런 걸 보면 이건 매우 규율이 잘 잡힌 집단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 일을 할 정도의 자금이나 규모나 전문성, 인력 동원, 비밀주의 다 갖춘 게 국정원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때는 4대 보험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예. 출퇴근하며. 그리고 나서 음모론자가 비난 많이 받았어요. 음모론자라고. 나가 죽으라고. 물증을 가져오라고. 그 물증이 나오니까 7년이 걸렸는데 근데 댓글 부대가 지금도 활동하는가 제가 계속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는데 활동량은 분명히 줄었는데 일사불란함이나 타겟이나 집중도 패턴 전형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댓글 부대가 여전히 활동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관련된 취재들이 나오면요. 들고 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나올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설마 지금 정권 교체됐는데 댓글 부대 과거 거 다 폭로되는 상황에서 설마 아직도 있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합리를 따지는 설마 하는 지점에서 공작을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운영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직.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 두고 보죠. 5년 이내에 밝혀지겠죠. 다음 뉴스는요? 네, 아까 법정에서 기치료 있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기치료요? 네. 아, 박근혜 전 대통령 기치료? 예. 네, 일명 기치료 아줌마라고 해서요. 법정에서 직접 기치료 행위가 시연됐었는데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기치료 아줌마가 증인으로 나온 건데요. 아, 이게 불법 의료인지 아닌지, 네.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군요. 네. 기치료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손만 대면 기가 전달돼가지고. 네, 어제 그 증인으로 나왔던 오모 씨가 한 말에 따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보다 몸이 약해서 손만 대도 뭉친 게 풀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아, 이거 이분 억울하네. 의료활동 아니네. 이거 무협활동이네. 무협활동. 네, 청와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녀올 때마다 들어갔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억울합니다. 이 불법, 의료법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건. 예. 무협활동의 일종으로. 예, 물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돼서 법정 구속 중입니다. 1년 선고됐습니다. 아, 이거 억울하네요. 더 내드리고 싶네. 손만 대면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종교활동 내지는 무협활동으로 봐야 되고요. 예. 이분 풀어드려야 됩니다. 손만 대면 풀린다. 예. 대통령 손만 대면 풀린다고 대통령이 계속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07년부터 만났고요. 그 무렵부터 계속해서 기치료를 해왔다라고 오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소개를 받아서 시작했고요. 이거는 말이죠.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는 단어인데 운기조시라고 있어요. 운기조시라고. 예. 그런 걸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의료활동을 뭡니까? 무협지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무협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설의 행위죠. 최근 몇백 년 사이에서는 네, 어제 장시호 씨도 나와서 오 씨에 대한 이걸 따져야 했습니다. 됩니다. 이분의 무공이 정말 그 정도 되는가? 본인의 장시호 씨가 들었던 오 씨의 자랑인데요. 자신의 치료를 받고 휠체어를 탔던 할머니가 걷게 되었다라면서 치료 효과를 자랑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따진 게 아니라 이분이 과연 대통령을 그렇게 무공으로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급수가 되는가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야, 참 억울한데 이분은. 좋은 뉴스입니다. 네. 다음 뉴스 뭡니까? 네, 북한과 미국 전현직 외교관리가 다음 달 중순에 만난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미관계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한 건데요. 다음 달 중순, 장소는 노르웨이 오슬로 정도로 전망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말폭탄 던지는 사이에 뒤에서 다들 만나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또 만나는군요. 예.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려고 하기만 하면 뭐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이 대화 시점이냐고 얘기하는데 바보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 사고방식이면 지금 미국도 욕해야 돼요. 왜 대화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도 한미 소식통을 인용해서 다음 달에 접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금 굉장히 바쁜 거예요. 외교 활동하느라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대로 뭐 무력시위만 하고 있으라고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보수 매체도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는 거는. 러시아도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미 가 있고요. 오늘 당국자 회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만나고. 예, 최선희 북아메리카 국장요. 예. 우리 보수 매체에서는 대화를 얘기한다고 지금 이 시국에 바보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미국과 러시아를 비난해야 돼요.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 성명을 내서 왜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는 북한을 만나주냐고 그 얘기는 왜 안 나옵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 참. 자 어쨌든 북한은 바쁘게 만나고 있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전쟁한다면서 만난다고 합니다. 뉴스 제목 하나 정도 읽고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바른정당에서 어제 갈등이 외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 자강파가 굉장히 강경하게 그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통합하려고 하는 모임이 출범했으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려고 하는 통합 무슨 추진인가 뭐가 있어요. 예. 예, 보수우파 통합 추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항상 제가 대충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와드리는 거죠. 네, 제가 밥으로 하고요. 네. 어쨌든, 전대가 11월에 있으니까 그 전에 통합의 어떤, 단서들을, 물꼬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파와
말이 안 된다는 파악을 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정계 개편의 물꼬가 될 수 있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이 벌어져가지고 불과 4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 있기 전에.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입장 밝히기 전에 대책회의 주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인사가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격앙됐고 오히려 주변에서 좀 말리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쓴 글은 자신이 직접 고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격앙되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억울하실 때는 뉴스공장을 찾아주십시오. 억울하실 때는 뉴스공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스 관련해서도 예, 변호인들이 이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최근에 회의도 많이 하시고 격앙도 되시고 입장도 발표하시고 이럴 때는 뉴스공장 인터뷰로 다시 한번 광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 2008년에 댓글 작업을 기무사를 동원했다라는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인데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고위 간부의 증언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또 핵심은 기무사 여러 번 등장했는데 2008년 취임 첫 해부터 했다는 거죠. 댓글 작업을. 예. 국정원이 아니라 기무사도 했다. 예. 군의 첩보기관에서도 했다는 거고 2008년이 첫 해니까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댓글 공작은. 그것도 군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게 2012년 대선 직전까지만 운영됐다는 현재까지의 진술이에요. 고위간부의. 네, 고위간부의 진술입니다. 그러면 2012년 대선에서 뭐 했냐? 왜 안 했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인생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네, 직접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습니다. 예, 안보도 걱정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국익을 해친다고, 예. 적폐청산이 국익을 해친다는 논리는, 요즘 표현으로 아주 신박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겠죠. 예. 국익 얘기하니까, 국익은 본인이 아주 글로벌한 규모로, 예,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해치셨어요. 자원 얘기 하나만 얘기해도,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하죠. 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예. 이 세 개 공기업만 기준으로 해도 2년 전에 사업이, 69개였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중에, 대략 28조 원 투입했는데, 이 중에 60개 사업은 해수한 게 없습니다. 네, 어제 쿠르드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었죠. 다 망했어요. 나머지 사업도 해수율이 10% 되고요. 네. 말씀 방금 하신 것처럼 어제 얘기한 대로 1호 8천억 대 투자했는데 아직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왔습니다. 네. 전체 규모 천문학적인 수출이 20조 막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워낙 조나디로 나오니까. 자기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20조가 얼마나 크냐. 예수탄생. 예수탄생부터 따져. 2위예요, 제가. 네, 시사인에서는 4위이셨습니다. 시사인 4위밖에 안 돼요? 잘못했어요, 그거 그러면. 시사저널은 2위고, 네, 시사저널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시사인을 읽으십시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 등인데요. 네. VIP에게 좌파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고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홍보수석실에서 작성된 걸로 추정됩니다. KBS가 반정부 보도하고 있다면서 핵심 간부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하고 사장 교체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야권 지자체 단체 등을 압박하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VIP에게 보고했다는 기록물이 나왔다는 거죠. 핵심은.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시킨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엄청난 의혹들이 아니고 블랙리스트였어요. 예.
알카포네를 구속시키는 것도 엄청난 그 조폭 활동이 아니라 세금 문제였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두고요.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나온 거죠? 예. 네, 페이스북에서요. 대국민 추석 인사 형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핵심 메시지는 말씀처럼 이번 정권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것이 퇴행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전 정부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4년밖에 안 됐어요. 네. 가깝습니다. 조기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벌여졌던 각종 불법 행위 관련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적폐청산 시도는 퇴행적이며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안보가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이 현충일에 출입 자격도 없는 군사보안시설인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치셨나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발생한 다음 날도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치셨죠.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치면 국가 안보가 막 튼튼해집니까? 민생 경제를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작년 아부다비에서 F1 그랑프리 경기 관람할 때 여행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 받으셨더군요. 자동차 경주가 공적 업무인가요? 퇴임 후 2년간만 따져도 경호 지원 받은 횟수가 2,255차례던데 2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번씩 경호를 받은 셈인데 그거 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국고 쓰면서 국가 민생에 도움되는 일을 뭐 하나라도 하셨습니까? 안보와 민생은 현직 공무원들이 잘 챙길 테니까 아주 간단한 제 질문부터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기로 해서 2017년 지난 거 아닙니까? 2017년까지 예수탄생부터 매일 2,700만 원씩 써야지 20조가 됩니다. 예.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계산해 보십시오. 매일 2,700만 원씩 써야 오늘날 20조가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아니고 매일 2,700만 매일이요. 원이요? 매일. 예. 얼마나 큰 돈인지 좀 실감이 날 텐데 그거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단순한 투자 실패냐. 예. 민생은 이야기할 자기 자체가 없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인터뷰 취재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예. 인터뷰 취재해 봐야 되겠는데 인터뷰 얘기하니까 어제 JTBC 뉴스룸에서 강경화 장관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희 뉴스공장 인터뷰 진짜 오랫동안 요청했거든요. 예. 안 받아주시고 아무리 손석희 사장이 언론인이 일이라지만 13년째 일이에요. 예. 욕심쟁이. 네, 시사인 보도도 이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1위도 아니고 점점 더 올라가요. 예. 80 몇 %는 거야. 예. 혼자 다 해먹어요 아주. 예,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저희 보도에서. 예, 물론 1위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사전에서는 제가 2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의미가 없어요. 85%를 혼자 다 했는데 손석희 사장님 욕심쟁이. 아무리 1위가 거기라고 해도 그렇지 2위는 저기 때문에 뉴스공장에 꼭 나와주시고 안 그러면 매일 비난을 일삼을 수 있다. 저희가 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 외교부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건의해 주시고 왜냐면 저희가 몇 달 됐거든요. 인터뷰 요청한 지. 네.